그래서 먼저 보충 자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터럽트와 NVIC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개념에다가는 동시 실행과 순차 실행을 적어놨는데요. 어, 이 동시 실행에는 뭐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물리적인 동시 실행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동시 실행이 있습니다. 음,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음, 물리적인 동시 실행은요. 이제 CPU 코어가 두 개 이상이어서 실제적으로 이 명령어를 병렬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동시 실행은요. 스레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코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어,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를 하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순차 실행은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인터럽트가 나오는데요. 인터럽트를 제가 아두이노 강의할 적에도 이제 되게 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가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인터럽트를 가르칠 적에 떤 사람들은 동시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설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 실행은 물리적인 동시 실행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 개의 어, 그 어떤 함수를 다른 주기로 실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물리적인 동시 실행, 한꺼번에 병렬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과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점프? 이 표현이 조금 더 인터럽트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터럽트의 구현으로 점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그것보다는 좀 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프라고 하면요. C에서의 고투문이나 어셈블리에서의 점프 문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헷갈릴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어떠한 비유를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제 회사에서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물론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인터럽트, 그리고 어떠한 스레드의 비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회사에 있는 사원 김승윤 씨를 생각해 봅시다. 오전에는 그 이제 모터 제어를 위한 코드를 개발을 해야 된대요. 오후에는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오후에 할 작업과 오전에 할 작업, 이것들은 스레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레드에 대한 비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터럽트는 여기서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승윤 씨가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부장님이 오는 겁니다. 승윤 씨, 여기다가 서명 한 번만 해줘.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다 마치고 하진 않겠죠. 지금 하고 있던 일을 잠깐 미뤄두고 펜을 들고 서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가 이제 인터럽트에 훨씬 비슷한 동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인터럽트다 라고 하도록 하죠. 이러한 인터럽트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이제 회로적으로 일어나는 인터럽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외부 인아웃 인터럽트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외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혹은 MCU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경우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사실은 입력이죠. 디지털 입력이죠. 그러한 입력도 외부 인터럽트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내부 인터럽트는요. CPU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에러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어떠한 활동을 이 만족을 한다면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타이머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때 타이머 오버플로우 등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정 주기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외부에서 뭔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내부에서 타이머가 그냥 깨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내부 인터럽트가 되게 됩니다. 타이머 인터럽트 이외에도 이제 ADC가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트죠. ADC가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요. 0으로 나누기. 0으로 나누기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오류를 처리하는 루틴으로 점프를 시키는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내부 인터럽트가 되게 됩니다. 자, 여담이지만은 0으로 나누기가 왜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냐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0으로 나누기. 먼저 나누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요. 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나누는 숫자로 계속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번 뺐는지가 몫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빼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0으로 나누기를 한다는 거는 0으로 계속 빼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은 0을 계속 빼면은 무한히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는 0으로 나누기가 무한 루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큰 어,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도 여담이지만은 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나누 시스템기 같은 것도 회로에 박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눗셈 연산이 좀 더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러나 플래그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적으로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코드 한두 줄 정도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예시로 시스템 콜을 적어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OS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운영체제한테 나 이거 해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럽트에 대해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인터럽트의 진행입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지난 여름방학 때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인터럽트가 어떤 것이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터럽트의 진행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인터럽트를 감지를 해야겠죠. 뭐 버튼이 눌렸다, 통신이 들어왔다, 타이머가 깨졌다 등등의 인터럽트를 감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로적으로 그렇게 감지를 해서 CPU한테 알려주는 회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알아볼 거고요. 감지를 했습니다. 이제 CPU한테 알렸습니다.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연결된 활동을 해야겠죠. 근데 하기 전에 아직 하고 있던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보고서를 쓰다 말고 바로 서명을 한다. 뭐 서명은 너무 짧은 활동이어서 바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 약간 복잡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해놨는지에 대해서 잠깐 메모를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활동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콘텍스트 세이브라고 합니다. 어, 그 연산 도중 어디까지 연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놓고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통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적어놓고요. 그리고 어디로 점프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적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콘텍스트 세이브라고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벡터 테이블 확인 후 점프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럽트의 어떠한 동작을 구현을 할 적에 ISR이라고 하는데요. 그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드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표의 형태, 뭐 테이블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어 놓은 그런 로직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원래 하던 것대로 돌아와야겠죠. 그거가 이제 콘텍스트 리스토어, 이제 적어놨던 메모를 보고 원래 하던 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 인터럽트는 보통 간단한 로직만을 이제 실행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의 비유를 들어드렸는데요. 승윤 씨, 이거 사인 하나만 해줘.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부장님이 갑자기 수능 시험지를 들고 오더니 승윤 씨, 이거 수학 30번 좀 풀어줘.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타이머 인터럽트가 터져서 진행하던 와중에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터럽트부터 처리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Interrupt Control, IC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럽트를 짜놨는데 이 작업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해.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수행하게 하고 싶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인터럽트 컨트롤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는 이제 ARM의 코어입니다. 그래서 ARM에서는 이 NVIC라고 하는 대책을 세워놨는데요.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Nested는 이제 겹쳤다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의 표를 보면요.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 A, 그리고 중간 B, 그리고 가장 높은 C가 이렇게 있습니다. A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B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멈춰놓고 이 A에 의한 것도 인터럽트이지만 이를 멈춰놓고 B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C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인터럽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C로 점프를 해서 C를 다 실행하고 그 다음 B를 실행하고 B까지 다시 수행을 했다면은 그때서야 A를 마저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을 하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설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다 말고 뛰어가는 거를 방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인터럽트는 항상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인터럽트는 굉장히 편리하죠. 뭐 버튼이 눌렀을 때만 어떤 코드를 실행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루프문 내에서 버튼이 눌렸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로직이 있어야 될 겁니다. 통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 인터럽트로 하면 되지. 맞나요? 보통 이런 질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인터럽트 그 자체에 이제 자원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콘텍스트 세이브, 콘텍스트 리스토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콘텍스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2번과 5번을 통틀어서 이 콘텍스트 스위치 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콘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인터럽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성능이 뭐 크게 저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가 분명히 있다 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터럽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라면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결정론적인 동작입니다.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때는 무조건 어떠한 활동을 해. 이때 가서는 그 작업이 무조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터럽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결정론적인 동작을 보장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인터럽트는 항상 옳지는 않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인터럽트보다는 뭐 가끔은 폴링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이런 1강 때 어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아두이노로 따지자면은 이제 디지털 라이트 같은 함수 내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함수들의 내부 동작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어물쩍 넘어갔던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딜레이에 대해서 사실은 보여드리지 않았었죠. 그 2차 시 때도 이 딜레이를 사용했었는데 딜레이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냥 여기 안에 넣는 숫자만큼 밀리세컨드만큼
대기한다 라고 어물쩍 넘어갔었는데요. 이거 내부는 이제 인터럽트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그 내부 동작을 하는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익숙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하겠죠. 이 딜레이를 여기서 받아옵니다. wait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놨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할 getTick이라고 해가지고 tick start. 이거는 이제 이 MCU에 전원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어, 관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시간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지정한 시간만큼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if문을 통한 로직도 있는데 이거는 잠깐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한히 있게 될 건데 뭔가 이상하죠. 자, 뭐가 이상하면요. 여기서 getTick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이 함수는 그냥 uwtick이라고 하는 변수를 반환하기만 합니다. 여기 0원이 있게 된다면은 이 변수가 바뀔 수가 없겠죠. 근데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함수가 리턴이 돼서 이제 0원이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음, 자, 여기 이 함수가 어떠한 인터럽트, 시스템틱이라고 하는 인터럽트 내부에서 호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로직은요, UV틱, 다시, UW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 변수에다가 특정 숫자를 계속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1 밀리세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while문 안에 갇혀 있더라도 인터럽트로 계속 점프했다가 갔다 오고 콘텍스트 스위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while문 안에 있어도 이 UWTick이라고 하는 변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if문에 대한 로직을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죠.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딜레이에다가 이거가 약간 1만큼 더한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딜레이에다가 1을 썼다면은 2ms만큼 기다리게 강제합니다. 특이하죠? 제가 원한 거는 1ms였는데 2ms만큼 기다리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요. 어, 이 함수가 언제 호출될지 모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 uwtik이라고 하는 변수가 업데이트 되기 1 나노세크 이전에 실행된다고 해봅시다. 1 나노세크는 너무 짧으니까 1 마이크로 세컨드 전에 실행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1 마이크로 세컨드 뒤에는 이 uwtik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딜레이 함수를 1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바로 나가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999 마이크로 세컨드는요. 그만큼 이제 기다리는 게 짧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그냥 안전하게 올림을 해버리는 로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기 리턴 될지 모르는 거에서 안전하게 그냥 1ms만큼은 더 기다리게 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초기화 함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때 와서 한번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강의 이론 강의는 일단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다. 안에 그 네. 인터럽트로 계속 이게 바뀌고 네. 딜레이 함수 안에서 이 딜레이 인터럽트로 바뀌는 게 이제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계속 while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조건을 바꾼다면은 좀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도 약간 가능하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1 밀리세컨드 단위로 기다리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몇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기다리게 하는 그런 동작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던 코드에서는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포문을 그냥 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셈블리 언어의 저기 명령어 중에서도 NOP, No Operatio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돌려서 원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밀리세컨드가 아니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다리게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일단은 더 나아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강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고급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 나아가기는 없고요. 그래서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실습 강의, 3강의 실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